2022년 4월 19일 오후 12시 44분을 지나고 있네요. 간단하게 한 10분 정도 영상 기록을 남기려고 하는데요. 내가 저게 공무원으로 이제 재직을 할 때 이제 상수도 부산 상수도 사업본부에 한 5, 6년간 상수도 사업본부에 한 20년 정도 근무했어요. 20년 좀 넘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동사무소에 좀 있었고, 감천이 동사무소에 좀 근무를 좀 한 3년 정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강서수도사업소에 내가 참 오래 있었습니다. 15년 정도 있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할 때 경남 김해 내동에서 강서수도사업소까지 거리가 상당히 돼요. 그 거리를 이제 그 자전거로 이제 출퇴근을 많이 했습니다. 자전거로 이제 타면은 한 1시간 20분 정도 가야 돼요. 그래서 7시 전에 이제 도착을 하니까 6시 전에 6시 중 되면 자전거로 출발을 하는데, 자전거로 쭉 이렇게 가다 보면은 도로에 그 고양이가 많이 죽어 있어요. 고양이가 그 차에 받쳐가지고 죽어 있는 걸 가끔 볼 수도 있고 자주 본다고도 할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시간이 오랫동안 지나면은 그 차가 하루에 거기 공항 뒷길래 말이에요. 승용차하고 트럭하고 막 여러 수백 대 수천 대가 하루에 다니잖아요. 그래 되다 보면은 고양이가 나중에 되면은 걸레 쪼가리 정도 돼요. 걸레. 그 나중에 오랜 시간이 지나면은 그것이 걸레인지 뭔지도 모를 정도가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받쳐가지고 죽은 지가 뭐 불과 몇 시간 안 되는 것도 많이 봐요. 가다가 이제 고양이가 찾기를 지나가다가 차에 부딪혀가지고 죽은 거. 그래서 이제 저래 되면 나는 이제 출근을 해야 되니까 그냥 내가 이제 수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없고 이래서 이제 강서구청에 전화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내 전화 자주 했습니다. 자주 하면은 이제 거기에서 강서구청에 정확하게 관은 무슨 관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마 그 처리하는 부서가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이제 내한테 또 다시 전화가 옵니다. 아저씨 어디쯤 됩니까? 그래요. 그러면 그게 어디 정도 된다. 이제 어떤 지점에서 몇 메다 위에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합니다. 해가지고 상당히 전화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가지고 뭐 가축을 또 이렇게 도로에 이렇게 차에 받쳐가지고 죽어 있는 그것을 정리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근무하는데 여기도 보면은 가끔 이렇게 고양이가 죽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고양이가 아주 새끼 고양이도 있고 또 엄청 큰 고양이가 있어요. 고양이가 큰 거는 굉장히 커요. 전에는 한 몇 년 전에는 고양이가 한겨울에 엄청 추운 날에 이제 오늘은 청명 내일이 고구죠. 그 다음에 이제 절기가 입하가 되고 그런데 지금은 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겨울에 그러니까 그 소환 대한 추위 때에 고양이가 큰 고양이가 죽어 있더라고. 그런 거는 그 옆에 직원이 아이고 아저씨 여기 고양이 죽어 있습니다 그래요. 깜짝 놀래죠. 그런 거 하여튼 고양이 죽은 것을 몇 번 내가 치웠는데 오늘도 보니까 우리 직원 가운데 한 분이 아이고 이거 우리 자재 창고에 막 이상한 냄새가 난다 그래요. 그래 나는 뭐 별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그래 나중에 보더만은 자기는 코가 또 딴 사람 비해서 좀 예민한가 봐요. 나는 좀 코가 좀 둔한가 봐요.
좀 감각이 좀 약한가 봐요. 근데 나한테 비해서 그 사람은 좀 코가 또 예민한 것 같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아무래도 냄새가 이상하니까 나는 좀 별 신경을 안 썼는데 막 이렇게 보더만 아이고 아저씨 여기 고양이가 죽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걸 보니까 고양이가 굉장히 크더라고. 근데 지금 봄이 되니까 죽은 지가 며칠 되니까 참 그렇네요. 이거 내가 그 또 영상 기록을 그대로 남겨야 되니까 참 진짜 그 구더기가 많이 돼요. 헤아려 보지는 않았지만은 상당히 많더라고. 그 뭐 직원들이 뭐 즐거움을 하죠. 놀래가지고 죽어 있는 고양이 보는 것만해도 즐거움을 하는데 그게 구더기까지 엄청 나오니까. 그리고 오늘 그런 거를 또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우리 회사 안에서 있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요 주위에 이제 이렇게 그 밭이 많이 있으니까 공터가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삽으로 파야 되죠. 파가지고 제법 조금 깊게 파가지고 이렇게 묻었습니다. 묻으면서 아이고 고양이도 그 애헴하는 선비가 죽어가지고 또 고양이가 된다는 수가 있는데 그 사람 전생이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사람이었다면 좋은 데로 가라고 내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직원들은 보면은 뭐 직원들 맨 처음에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막 여자 아니고 남자인데도 막 비명을 지르더라고. 아이고 그런데 그 항상 뭐 나는 그걸 많이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체유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몽한포영과 같고 여로 영여전이고 응작예시관하라 이제 이런 말도 있고 야기새끼나 이엄성구와 시인행사돈이 불능견열이다 이런 말도 있고 또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럼 뭐 우리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그 불교의 핵심을 가르칠 때에 그 말을 많이 인용을 하셨거든요. 그 화엄경의 핵심을 거의 다 화엄경, 금강경, 반야경의 핵심이 그 넉자를 내가 4개를 했으니까 48자리 48자 속에 거기 입력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 5개가 4개가 있네. 그러니까 5사 20 20자네요. 20자로 되어 있고 그런 것이 3개니까 그 다음에 야기새끼나 이음성구아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에 그러니까 5음절이 4개 있으니까 그것도 20개네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일체유의법 여몽한포영 여로영여전 응작여시관 그러니까 5개가 5자로 된 것이 4개가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20개네요. 그 60개 그 단어 속에 그 화엄경과 금강경의 핵심이 거기에 담겨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공입니다. 무고. 그걸 이제 그 다른 말로 하면은 범소유상은 개시허망이고 약견재상 비상이면은 적견열이다.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반자바람일다 시에 조견 온 개공하고 도일체 고이겠다. 뭐 내가 아는 말이 그건데. 그런 것을 늘 생각하고 있으니까 뭐 그런 이런 것을 보나 저런 것을 보나 뭐 똑같잖아요. 이 일미진중 함시방이고 일체진중 영역시니까 모든 것은 하나의 나와 한 몸이고 한 티끌도 전 우주가 하나의 티끌이고 하나의 티끌 속에 또 전 우주가 있다. 늘 생각하는 거니까 나는 뭐 예사로워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땅을 좀 파고 그 묻을 때 구덩이도 이제 같이 묻어버렸는데 뭐 거기서
안 묻을 수가 없잖아요. 거기서 그 구더기가 수백 마리가 돼요. 그게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죽게 되면은 좋은 데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 놔두면서는 안 되는 거고, 땅을 파가지고 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고 이제 그 윤석열 그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할까, 이제 이런 것을 많이 내가 예측을 해봅니다. 하는 것은 뭐 딴 거보다도 나는 여기 그 5년짜리 대통령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솔직한 말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하는 것이 이제 1825일 동안에, 그 1825일 동안 뭐 봉급으로 말하면 봉급을 60번 받으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59번 대통령 봉급을 받았고 5월 달에 한 번 받을 게 남아 있죠. 모르겠어요. 20일 날 공무원들 봉급인데 5월 20일은 못 받을 거고 5월 1일 날 수당은 받겠네요. 대통령도 수당이 나오니까, 공무원이니까. 봉급은 다 받았다고 볼 수 있겠네. 그러니까 4월 20일 날, 내일 되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60번째 봉급 받겠네요. 하여튼 간에 이제 달수 말하면 60개월이고 날짜로 말하면 1825일 이인데, 윤석열 정부가 이제 과연 이제 얼마 동안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당히 참 이렇게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 예의주시하는 것은 딴 게 아니고, 그것이 끝난과 동시에 신인 허경영 총재님의 이제 시대가 정말 열리니까 이때까지는 남들이 뭐라 하거나 말거나 허경영 총재님께서 반드시 이번에 대통령 당선된다고 이렇게 굳게 믿었는데, 그것이 이제 내 주관적인 생각만 가지고 한 거단 말이에요. 내 나름대로는 모든 이치적으로 이렇게 볼 때에 허경영 신임이 이제 시대가 확 열린다는 것은 확실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고, 주변 환경은 내가 잘 보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변 환경을 이제 보고, 시끄러워서 가봐야 돼. 주변 환경을 이렇게 보는데, 지금 이제 어제 보니까 프랭크 남이라는 그런 또 유튜브 강사가 있어요. 아마 우리 한국 사람인데 한국에 거주 안 하고 외국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미국에 있는 것 같은데, 그분이 어떤 말씀을 이렇게 하느냐 보니까, 이제 윤석열 그 당선자가 이제 대통령이 되면은 핵폭탄을 몇 개 가지고 있다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뭐 그걸 터뜨리면은 뭐 여야 국회의원들이 꼼짝 못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그 무기를 윤석열 이제 당선자가 뭐 대통령이 되면은 그것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터뜨리게 되면은 이제 뭐 그거는 뭐 풍지박산이 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프랭크 남이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뭐냐 하니까 4.15 총선의 부정선거하고 3.9 대선의 부정선거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돼요.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 노정희 선거관리위원장 대법관이죠. 그분이 아마 사의를 표했다고 하는데 사표가 수리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제 사의를 표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한성천 씨라고 노조위원장 하셨던 분 이야기 들어보면은, 우리나라 그 부정선거가 상당히 역사가 오래돼요. 그게 언제 정도 되느냐 하면은, 노무현 대통령, 그러니까 2016대 대통령이다 말이에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 선거가 2002년도에 있었다고. 그러니까 딱 20년 전부터
최소한 잡아도 그래요. 20년 전부터, 원래가 2022년이니까 딱 20년 전부터 그런 부정선거가 있었다 그러니까 많이 있죠. 그래, 그때는 처음에는 그 노무현 대통령도 그 부정선거로 당선이 됐다 그런 말을 해요. 한성천 노조위원장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이제 그때는 좀 굉장히 거기서 좀 적게 했단 말이에요. 도둑질을 말하면은 조금 한 거예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이제 그것이 심해지고 그 기술이 발달이 되고 이래 되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점점 커졌는데, 가장 크게 진짜 간이 배밖에 넣을 정도로 크게 한 것이 2년 전에 있었던 4.15 총선의 그 부정이라 이렇게 하면 되네요. 그러니까 21대 국회의원 선거죠. 그리고 그 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님이 이제 18대 대통령인데, 박근혜 대통령 그 대통령 당선되는데도 부정선거로 당선됐다 해가지고 그 많은 분들이 그 데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님이 그 당시에 미국을 방문할 때 그 방문하는 그 곳에 그 플래카드를 들고 말이 부정선거로 당선된 박근혜 뭐 이렇게 규탄하는 그런 그 시위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카이스트 내 교수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분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부정선거로 당선됐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주장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인터넷상에 보면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 일로 해가지고 최서원의 그 남편이었죠. 이혼을 했습니다만은 그 사람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분이 이제 만나가지고 전문인데, 하여튼 그때도 부정선거라는 말이 있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당선될 때도 부정선거가 있었다 그래요. 그거는 이제 공병호 박사 이야기 들어보면 그래요. 오늘도 뭐 공병호 박사는 그분은 이제 부정선거, 안전하 쓰나 자나 깨나 부정선거에 대한 어떤 그분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뚜렷한 이제 물증과 과학적인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그런 걸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가 엄청나게 있었다. 그런 것은 이제 사실이죠. 사실인데, 그것을 이제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당선자가 그 경주에서 이번 그 대선 때 말이에요, 자기가 선거 유세할 때 경주 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크게 했어요. 이 지구상에, 우리나라에 부정선거가 뿌리 내릴 수 없도록 이 지구에서 뭐 하여튼 간에 사라지게 하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런 강력한 것이죠. 그래서 이 부정선거 이거는 언젠간 드러날 거다, 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나는 처음에 생각을 할 때는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당선되셔가지고 요 부정선거를 이제 이렇게 밝혀내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입법부와 사법부를 동시에 이렇게 무력화시키는 그런 일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완전히 새롭게 하지 않을까, 이 이야기를 내가 여러 번 했는데, 뭐 총재님께서는 이번에는 이제 안 됐으니까 그걸 보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될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그것을 이제 끄집어내게 되면은 뭐 어떻게 될까 지금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봐요. 거기에 대한 이제 그 21대 이제 국회의원 선거죠.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 가로세로 연구소를 비롯해가지고 거기에 이의를 제기한 그런 선거구가 상당히 많아요. 100개가 넘을 걸 알고 있는데, 거기서 거기 이제 재선거 저게 이제 정확하게 그 재판이 이렇게 신속 정확하게 처리가 되면은 아마 경천 동지할 만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QR 코드를 쓰지 않았다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원천 무효거든요. 그러면 국회의원 선거가 전면 재선거를 하게 될지, 또는 이제 각
이의를 제기한 곳만 재선거를 하게 될지 뭐 어떻게 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 건드리게 되면은 진짜 벌집 건드린 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벌집 건드린 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 거는 대한민국이 지금 이제 뭐 엄청 그런 시용돌이 속으로 사로 태풍 같은 속으로 지금 들어간다고. 지금 검수완박 문제로 해가지고도 지금 가 있는데, 이거는 4.15 부정선거에 대한 것을 뚜껑을 열었다, 벌집을 건드렸다 이렇게 하면은 그건 엄청난 진짜 이거는 소용돌이로 이렇게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그 어제 김어준 서울교통방송에서 김어준 씨하고 국방부에서 근무하다가, 국방부 대변인으로 근무하다가 사표를 쓰고 놓은 분하고 서로 대화하는 것을 잠깐 들어보았으니까, 참 국방부가 지금 이제 국방부 청사로 이제 윤석열 당선자가 거기서 이제 직무를 한다고 하니까 이제 비켜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방부가 이제 어디 비켜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그래 한 곳에 다 못 들어가는가 봐요. 그러니까 7개로 나눠서 가는가 보더라고. 예를 들어서 국방부에 있었던 근무하는 사람이 70명이다 그러면은 10사람씩 나눠서 봐요. 동서남북으로 흩어지는 모양이라. 그리고 이제 한 곳에는 가보니까 폐가, 그러니까 건물을 철거를 해야 될 그 건물에 또 이사를 가야 되는 뭐 그런 것이 있는가 보더라고. 그러니까 막 거기서 나와서 하는 말이 군심이 참 멍하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간에 뭐 그런 것이 있는데, 윤석열 당선자께서 왜 청와대에서 하룻밤도 자지 않겠다고 하는데 누가 어떻게 해서 그 생각이 있었는지 참 궁금합니다. 과연 그 누가, 참 말을 더 함부로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왜 그렇게 했는지, 누가 옆에서 조언을 어떻게 했는지는 뭐 짐작은 합니다만 말은 못하겠고, 하여튼 그렇게 좀 이렇게 서둘러서 이렇게 한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참 염려가 되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청와대에서 사람이 기가 강하면은 그 기가 암만 그 텃세가 나빠도 눌릴 수가 있어요. 아무리 뭐 귀신이 아니라 귀신 할아버지가 있어도 말이에요, 탁 눌릴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참 볼만한 그런 구경거리가 생겼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가장 그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국정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어려운 때인데, 가장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 있잖아요. 볼 때에 허경영 총재님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대통령이 돼가지고 세계 통일을 한다, 이런 뜻이 없는 사람이에요. 얼떨떨결에 이제 되는 건데, 그래가지고 그 대한민국의 중심은 아무래도 이제 그 대통령이잖아요. 그 대통령이 거주하는 그 집 공간이 지금 흔들흔들한다 이러면은 대한민국이 흔들린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경호 문제 그런 문제도 있고, 한덕수 총리를 아마 민주당에서 총리 인준을 안 하게 되면은 총리 서리가 장관 재청권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극단적으로 나가면은 장관이 한 사람도 나오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생각도 내가 잠깐 해보았어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국무총리가 있어야 장관 재청을 하는데, 국무총리 서리로서는 장관 재청권이 없다, 그런 말을 내가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정말 장관이 한 사람도 안 올 수도 있고, 참 그렇게 그 와중에 참 2020년 4.15 총선에 대한 그런 어떤 부정선거를 또 건드렸다 그러면은 진짜 벌집 쑤시는 것 같지 않을까, 이 생각도 들어요.
지금 그 4.15 부정선거도 그렇지만은 그 미국에서도 부정선거가 있었는데 지금 이거는 트럼프가 하나씩 해 나가고 있죠. 트럼프는 법치주의자예요. 법에 이제 어긋나지 않게 지금 하나씩 하는데 거기는 트럼프는 그 투표에 워터마크를 표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가짜 투표도 아니다 하는 것은 다 이제 그 워터마크가 없는 거는 전부 다 가짜 투표지인데 이것을 이제 한 방에 하지 않고 차근차근하게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가 봐요. 그래서 트럼프가 과연 지금 이제 바이든이 지금 임기를 1년 조금 넘게 했어요. 그래서 바이든이 2001년부터 했으니까 2001년 1월달부터 했으니까 원래가 2022년이니까 이제 1년 했죠. 1년 했고 앞으로 이제 3년 정도 남았는데 그 안에 그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복귀를 할지 안 그러면은 오늘 원용석 씨라고 있어요. 이분은 트럼프가 바로 복귀하지는 않는다. 트럼프가 복귀하려면은 2024년 미국 대선에 거쳐가지고 2025년 1월달 돼야 정식으로 취임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어느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원용석 씨는 절대로 2025년 1월달 이전에 트럼프가 취임한다는 것은 가짜뉴스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뭐 어떤 분은 또 이제 트럼프가 곧 복귀할 거다 그래요. 어떻게 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트럼프는 자기가 나갈 때에 곧 돌아온다 그랬다고 했는데 지금 바이든이 뭐 치매가 좀 걸린 것 같기도 한다 그런 말이 많이 있고 지금 헌터 바이든의 이제 어떤 그 비행 이것이 이제 주류 언론에서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스캔들 이것이 존 드린 특검이 지금 이제 이렇게 계속 밝혀내고 있고 그래 되면은 오바마, 바이든, 힐러리는 반드시 이제 구속감이죠. 구속 수감감이에요. 여하튼 미국에서도 진짜 세계적인 어떤 그런 뉴스거리가 지금 생길 예정이고 이미 뭐 생기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 이제 그렇고 저기 허경영 총재님의 그 공약을 많은 분들이 따라 하잖아요. 그리고 뭐 참 말하기도 참 그렇네요. 말이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뭐 어떤 분이 이제 또 그 공약을 따라 해가지고 말이에요. 지금 청와대를 개방한다는 것도 허경영 총재님의 공약이었어요. 그런데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바로 뭐 2022년 5월 10일부터 바로 개방한다. 그런 이야기를 안 했다고. 그것도 순차적으로 봐가지고 이제 공원을 공원화시키고 개방한다 그랬었지. 뭐 2022년 5월 10일 날 공시를 기해서 개방한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아마 그 임기 마지막 날을 밤을 이제 청와대에서 자고 이제 취임식 하는 거 보고 이제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님은 그렇게 못하는가 봐요. 공시되면은 개방해버리니까 안 되니까 이제 5월 9일 날 이제 저녁에 나오겠죠. 나와가지고 이제 서울 모처에서 이제 주무시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뭐 공약을 함부로 잘못 따라한다 이 말이지. 잘못 따라해가지고 되면 엉망인데 또 허경영 총재님의 이제 공약 가운데 뭐가 있느냐 하면은 그 대사면령을 내린다고. 대사면령. 그러니까 전부 다 막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다 풀어주는 거야. 대사면령. 그런데 그걸 또 모방하지 않을까 이제 걱정이 돼요. 그것은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내가 몇 분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코로나 긴급 재난지원금을 1억 원씩 다 주고 그리고 배당금을 또 다 준단 말이에요. 65세 이상은 220만 원, 18세 이상은 150만 원 해서 배당금을 한 뒤에 이제 대사면령을 내려가지고 통합의 정치를 한다는 그런 뜻인데 지금 전혀 코로나 긴급 재난지원금을 줄 수 없는 상태, 1억이 아니라 뭐 100만 원도 줄 수 없는 상태, 그리고 국민 배당금도 있는 상태에서 대사면령 내리지 않겠지만
만약에 내린다 그러면은 그런 말을 누군가 했어요. 근데 참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가 힘듭니다. 그것을 또 따라해가지고 말이지. 그거 해버리면은 진짜 이거는 뭐 붙잡을 수 없는 그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을까. 내가 뭐 아니요, 예측 아닌 예측을 또 이렇게 염려 아닌 염려를 또 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될 일은 없겠죠. 만약 있다 그러면은 참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참 그 4.15 부정선거 이것을 벌집을 건드린다 그러면은 글쎄요. 나도 4.15 총선에 후보로 한번 참석한 사람으로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재선거를 하는 것이 아마 어려울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완전 새롭게 전부 다 완전 무효를 해버리고, 그리고 대통령은 이제 그런 권한이 많잖아요. 계엄령을 선포할 수도 있잖아요. 계엄령을 선포해가지고 또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33가지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허경영 총재님의 33가지 공약은 신인님께서 쓰시는 거라고. 그런데 여기서 하나 따쓰고 저기서 하나 따쓰고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하다가는 엉망진창이 되죠. 뭐 하늘이 권력을 줄 때는 뜻이 있어서 뭐 단 하루를 주더라도 뜻이 있어서 주지 않겠습니까? 한데 이것은, 이 모든 것은 정말 허경영 신인님께서 놓으시는 하나의 준비 단계다, 이래 보는 것은 정확한 답변이에요. 나는 정말 5년짜리 대통령은 신경 안 씁니다. 1825일 하고 난 다음에 또 잡으러 안 쓰이고, 자기가 노무현 대통령이 제일 그렇게 가슴 아파한 것이 뭐냐니까,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을 자꾸 검찰에서 조지니까 그게 가슴 아프다는 것이. 차라리 내를 치면은 괜찮은데 내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탈탈 털리고 검찰에 불려가고 이렇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노무현 대통령 자살하기 전에. 그것이 굉장히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1825일 하고 난 다음에 말이에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대통령을 시켜줘도 거기는 관심이 없어요. 내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후 문제가 내 관심이에요. 사후 문제.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영혼 문제가 관심이에요. 나는 그 당시 이제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완전 기독교인이었으니까 그 입장에서 인간의 영혼이 사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그 해결점,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좀 그랬는데, 거기에 모든 것이 내 문제의 핵심이다 말이에요. 그래 하다 보니까 현실 정치 참여는 별 신경을 안 썼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가면은 도달점은 현실 정치 참여가 되는 거예요. 부도의 길을 걷다가 끝한 상태까지 가면은 결국 가서는 현실 정치 참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을 쓰는 거예요. 아이고, 33분 지났네. 내 지인 가운데 한 사람이, 이 사람은 민주당을 엄청 싫어해요. 문재인 대통령은 빨개라 생각하는 사람이라. 간첩 빨갱이, 주사파,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 아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공무원 생활 같이 한 사람이고, 그 사람도 정년 퇴직했고 내보다 나이는 많이 적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이번에 뭐 윤석열이 굉장히 지지를 한 사람인데 어차피 자기가 뜻대로 이제 윤석열이가 된 거죠. 대통령이 되고 이봉규라든지 박찬종 씨도 윤석열 씨가 되기를 굉장히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이제 그 문재인 정권을 주사파 빨갱이 간첩이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은 윤석열을 굉장히 이렇게 지지를 하고 이제 했는데 그 사람들의 뜻대로 윤석열이가 이제 대통령이 되었는데 과연 정치를 잘하기를 좀 빕니다. 잘 되면 오죽이나 좋습니까? 뭐 솔직한 말로 말이지 그 65세 이상은 막 그 아무나 따지지 않고 뭐 이렇게 뭐 똑같이 40만 원 준다 뭐 그런 말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이 되면 나도 좋죠. 허경영 총재님의 220만 원을 미치지 못하지만은 그렇게 되면야 좋죠. 근데 그게 잘 되겠느냐고요. 지금 검수완박을 두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래요. 근데 강미연 교수라고 교수님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도둑이 이제 포졸 이제 순경에 손발을 묶는 법이 검수완박법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거 굉장히 생각이 짧잖아요. 검사들에 의해 가지고 지나친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발을 해서 수십억 대의 수백억 대의 재산을 가진 사람들, 쉽게 말해 박영수 이런 사람들, 박영수 특검,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이제 거기서 특검 대장이 박영수잖아. 그 박영수하고 윤석열이하고 한동훈이하고 한 세트거든. 그 사람들이 그 박영수가 지금 대장동 사건하고 관계가 없느냐고 있잖아요. 이거는 뭐 팩트니까 자기 딸이 그게 이제 상당히 그 근무를 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그 현대자동차에 어떤 분하고 내연녀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고발을 했는데 오히려 고발한 사람이 구속이 되고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열린 공간 TV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검사들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오남용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피해를 본 사람들 그 입장을 강미연 교수님은 상당히 그렇게 일일이 다 보고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안 봐서 이제 그런 이야기 하죠. 무조건 그 검수완박을 반대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윤석열 씨도 검찰총장이 되기 전에 당연히 그 수사권하고 기소권은 분리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내가 검찰총장이 돼가지고 이것을 처리하겠다 면접을 볼 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김오수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검찰총장도 마찬가지고 말이야. 기소권과 수사권은 분리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한 사람이 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사표도 설레서 어제 보류가 됐지만 그랬다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양쪽에서 말하는 것을 전부 다 듣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한쪽 얍삽한 이야기 하나 듣고 이렇게 도둑이 포졸의 손발을 묶는 법이 검수완박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곤란하지. 여하튼 간에 그 시간이 좀 지나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나가가지고 6개월을 갈지 1년을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도저히 윤석열 정부가 잘 되면 좋지. 그런데 지금 이렇게 봐가지고서 그게 안 돼가지고 엉망진창 되는 것을 보면은 이번에 윤석열을 지지한 많은 유권자들이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차라리 말고 허경영 씨를 그리워진다. 허경영 후보가 정말 우리한테 오는 것이 좋겠다. 이 생각이 드는 그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이제 얼마만큼 가느냐. 이걸 내가 지켜본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일본 앞바다에 있는 세슘 문제 정리하는 거. 허경영 그 총재님께서 그 저기 무료 급식을 이야기한 지가 오래돼요. 한 3년, 4년 정도 돼요. 그래서 종로 그게 종로 3가죠. 종로 3가 보면 검은빵이 많이 있다고. 거기에 또 피카딜리 극장 거기인데 거기서 강의를 오랫동안 하셨어요. 그래 하실 때 그 강의장에 이제 그곳에다가 무료 급식소를 세우려고 준비를 다 해놨다고. 해놓은 걸 나도 내 눈으로 직접 봤어요. 봤는데 거기 무슨 자꾸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도 나가고 총선도 나가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그리고 이번에 대선에 나가니까 그게 다 선거법 위반이 되니까 그걸 하고 싶었는데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얼마 전부터 진짜 무료급식을 하잖아요.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 허경영 시민 총재님의 그 모습이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 내 누구라고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 약속을 그냥 헌신짝 보이듯이 챙겨치는 그런 정치인입니다. 한번 작정하면은 변함이 없는 그런 분이 허경영 총재님이다 말이에요. 믿을 수 있는 분이다 말이에요. 한번 작정하면 변함이 없고 꿈 따라 가겠노라고. 그래서 그 약속을 이제 3년쯤 지나서 지킨 거예요. 그래서 도시락을 이제 이렇게 나눠주니까 그래 좋아하는데 그 주위에 이제 3,000원짜리 밥이 있다 그러래요.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이제 그 영업에 방해가 되니까 여의도 이제 국가혁명당 당사에 방문해가지고 이거 좀 어떻게 좀 해달라 그러니까 차라리 총재님께서 돈을 5,000원을 나눠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 생각을 또 이렇게 하신다더라고요. 여하튼 약속을 지켰잖아. 그리고 지키려고 하고 있고. 그렇듯이 딴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세슘 문제 말이에요. 일본의 세슘 문제, 앞바다에 그 세슘 문제가 심각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슘 앞바다에 있는 그 어패류 이제 고기들이 이제 거기에 고기를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 상당히 문제가 있죠. 그래서 아마 작년 총선할 때부터 아마 그 총재님께서 해결한다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10조 원을 받고 그것을 해결해 준다. 깨끗해져라 말만 한마디 하면 되니까. 창조주시니까. 거기 이제 지금 왔다 갔다 해요. 그것은 안 되는 게 아니고 되긴 된다. 그것이 언제쯤 되느냐. 그런 것이 이제 이것을 여러 가지 이제 적합한 때에 이제 그것이 하게 된다. 그러면은 일반 국민들이 이제 이건 뭐야 이거 이거 신이 아니고서야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고. 그러니까 한평생 부도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 기독교에 올인도 하고 불교에도 올인도 하고 또 강정산의 가르침에도 올인을 했지만은 자기 모든 것을 바쳐서 올인했지만은 도저히 거기에도 답이 없단 말이에요. 대순진리나 무곡대도나 뭐 기독교나 신천지나 부천지나 뭐 미륵불교나 원불교나 이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은 아무런 답이 없었을 때 최종적으로 도착하는 것이 유성제야. 저 허경영 신우님의 말씀에 이제 이것이 종착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늘 이야기했잖아요. 신우님께서 오셨다. 미리 이제 알았던 사람들은 총선에도 출마했고 서울시장 보궐선거에도 나름대로 가서 또 열심히 도운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건 대선에는 말할 것도 없고 누가 뭐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허경영 총재님은 당선이 되는 분이다 이렇게 열심히 뛰신 분들. 그렇게 일반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이해를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거는 하루아침이면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이면.
그거하고 모든 것이 맞물려 간다 이렇게 보면 돼요. 트럼프의 핵심 바로 밝혀지는 문제. 우리나라 2004.15 총선이 이제 그것을 또 밝혀지는 문제. 바이든이 이제 탄핵되는 문제. 그리고 러시아 스캔들이 해결되는 문제. 바이든의 아들 헌터 바이든의 이제 비행이 이렇게 드러나가지고 기소되고 정식으로 구속 수감되는 문제. 이런 것을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세계적인 공황이 또 온다고 하니까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지금 이제 보면서 1825일간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과연 뭐 6개월 만에 끝날지 1년 만에 끝날지, 올 내년은 그 지나가고 정말 2024년이 돼야 모든 것이 해결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지켜보고 있는 하루입니다. 이상.